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이 담뱃값 인상은 물론이고요, 담뱃값에 이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흡연율이 여전히 상위권이라고 하죠. 실제 주위에 보면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걸 알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연 전도사이시죠, 국립암센터의 박재갑 명예교수 초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재갑 명예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임용된 뒤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소장을 지냈습니다. 2000년부터 국립암센터 초대원장과 2대 원장을, 이후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 초대원장 겸 이사회 의장과 세계 대장외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과 한국세포주은행 대표, 담배 없는 세상 연맹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글로벌 문화경제포럼 공동회장과 한국종교발전포럼 회장, 국립암센터와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운동과 암관리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 근종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대장학문학, 종양학, 암 극복할 수 있다,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등이 있습니다. 네, 금연 전도사이십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 금연 전도사이시니까 담배 없는 세상 연맹 공동대표 맡고 계신 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앞에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 한국세포주은행 대표, 이 세포주가 뭐예요? 네, 제가 1982년도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어떤 실험을 시켜서 그 당시에 이제 암 환자들의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다 하는 실험을 해봐라. 그러면 살아있는 암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얼마나 죽이나 하는 실험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당시에 이제 그 세포를 갖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다 수입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백혈병 세포였는데요. 예. 아니 우리나라에 백혈병 환자 많은데 왜 다 수입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포주가 하나도 없다. 세포주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시험관에서 계속 자라게, 되게 몸 바깥에서 자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또 얼려놨다가 마이너스 190도에 또 필요할 때는 또 불려가지고 다시 녹여서 다시 또 증식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세포주의 주가 나무 주자가 주식하는 그 주자, 주식할 때 주자, 그 고자,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82년도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나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학장님께서 교수들 똑똑하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년할 때 보면 뭐 했는지 업적이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럼 나는 하나 바로 요 세포주 개발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82년에 해서 세계에서 항암제 테스트 때 쓰는 1000여 종류의 세계 돌아다니는 세포 중에 7.4%가 2012년 네이처 잡지에 나온 거 보면 제가 공급하는 서울대 의대에서 세포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아이고, 오래전부터 이걸 시작하셔서 꾸준히. 82년이니까 이제 벌써 37년 됐나요? 지금 이제 후학들이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죠. 저의 이제 팀들이 아주, 이게 우리가 규모로는 전체 세포주 종류는 세계에서 우리가 4번째로 많고요. 암세포주로는 2번째로 많지만 자체 개발한 세포주를 주로 갖고 있는 은행은 우리가 독보적입니다. 훌륭한 일이십니다. 원래 외과 의사시죠?
제가 이제 외과 의사니까 암 조직을 계속 떼어내니까 또 그런 주로 대장 쪽 대장입니다. 전공이시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 금연 전도사로 이렇게 불리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담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에 정부에서 암센터 원장을 하라 그래서 이제 불려나가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결론은 국민들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결국 국민들이 암으로 안 돌아가시게 하는 책임을 내가 졌구나. 그러면 안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언뜻 생각하면 치료를 잘하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면 치료는 모든 병원들이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빠진 것이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거. 그렇죠. 암에 안 걸리게 하는 거는 정부에서 계산도 안 하고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나 같은 공인은 또 국립암센터 원장이 할 일은 딴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바로 암에 안 걸리는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꾸로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이제 미국 같으면요. 자기네 국민들이 이제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남아있는 숙제가 딱 담배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아졌다 이겁니다. 프랑스는 담배하고 남자들인 경우에 술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와인이 좋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게 해서 우리나라는 담배와 아마도 우리가 술이 영향이 있겠지만 정확한 술에 대한 통계는 없어서 감염이 남아 있었어요. 감염.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뭐 간염 걸렸다가 간암. 그렇죠. 자궁암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는 그거는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떨어지는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돼서 앞으로 그쪽은 떨어질 거고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암에 안 걸리게 하려면 암 사망의 30% 이상이 담배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국민들이 담배를 안 피게 하는 거구나 하고 처음으로 담배에 대해서 2000년에 공부를 했는데요. 국립암센터 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뒤늦게 제가 눈을 뜬 거죠. 박 교수님은 생전 한 번도 담배 피워보신 적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호기심에 고등학교 그 만화방에 후문의 만화방에서 당시에 이제 까치 담배를 팔아서 하나씩 그 친구들 피니까 따라서 호기심에 펴봤죠. 대학 이후에는요? 그건 피진 않았고요. 그냥 호기심에 몇 가지 펴본 거지 흡연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암 원인 사망 원인의 30%가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로 인한 게 폐암 말고 다른 암도 다 저거 한가요? 담배랑 관련이 없는 암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부호가 바뀌어서 그 세포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세포인데 유전자의 부호를 바꾸는 물질이 발암 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킨다고. 발암 물질이 하나만 있어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우리 세상에. 어디서 하나만 검출됐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담배 연기에는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70가지가 확인이 돼 있습니다. 발암물질 종류로 70종류가.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000년에 당시에는 60여 종, 지금 이제 70종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피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팔도록 허가한 정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서부터 제가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예 제조 판매를 금지하자. 그 내용을 보면요. 담배는 도저히 인간에게 만들어 팔아서 안 되는 독극물 마약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하루에 지금 약 160여 명 돌아가시게 합니다. 통계상. 하루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이틀에 한 번 나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도저히 그게 국민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아주 불행해진다면 아이들이 담배를 안 배우면 생활이 안 된다면 당연히 담배는 해야 되지만 담배를 피움으로써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분들이 앞날이. 그냥 가슴이 아프죠. 발암물질 70종. 하루에 160명 사망. 160여 명. 이렇게 하는 독극물 마약입니다. 제가 독극물 마약이라고 그런 것은 청산가스, 사형가스로 쓰는 청산가스 하나만 해도 문헌에는 몇 ppm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생화학 교수 시켜서 계산시켜 봤어요.
야 무슨 ppm 그 학술 용어고 예. 쉽게 담배 얼마 필 때 나오는 청산가스를 내 한 번에 먹으면 죽냐. 그랬더니 며칠 있다 오더니 원장님 담배 30갑 필 때 나오는 30갑 필 때 나오는 연기 속에 청산가스를 모아서 70km 나가는 사람이 한 번에 먹으면 즉사합니다. 이겁니다. 치사량입니다.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30갑을 한 번에 피진 않죠. 못 피죠. 못 피죠. 그건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큰 생수를 30병에 들은 청산가스를 한 번에 먹으면 죽는데 네. 언제는 30병을 한 번에 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매일 한 병씩 먹으면 그렇죠. 그 누적이 되죠. 30일이면 치사량을 다 먹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리킨서 많이 공부를 시켰잖아요. 네. 그 상식을 다 더하면 예. 그 학문을 다 더하면 도저히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에게 네. 만들어 팔도록 허가한 자체는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참 그런 시절도 있었다 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에 네. 담배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우리 김일순 교수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나라 금연운동의 효시죠. 연세대학의 부총장도 하시고 그 어른이 저보고 그래요. 박 원장, 우리가 보건의료 제도에서 세계적으로 주장한 게 하나도 그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다 서양이 한 걸 우리가 졸졸 따라만 다녔는데 네. 당신이 주장한 담배 제조 매매 금지가 대한민국 역사상 국제사회에 내놓은 보건의료 정책의 1호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예. 2001년 국립암센터 개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니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에 담배를 안 판다는 입법 예고를 좀 하십시오. 네. 근데 대통령 끝나고 불러서 이제 동교동에 갔더니 예. 남북 문제와 IMF에 매달리다 보니 5년이 후딱 지나갔다. 예. 당신 건강 조심하고 꼭 성공하라. 그러면서 국회에 내는 입법청원의 대표청원 3명 중에 하나로 본인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질문들을 국민이 해요. 네. 담배 안 파는 나라도 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부터 하자. 우리부터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서 네, 네. 이제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고 프랑스의 리옹에 본부가 있는데요. 2002년에 제가 가서 17나라 모였을 때 발표를 했더니 2나라가 그게 실현 가능하냐. 네.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했죠. 그 다음에 갈 때는 아시아의 7나라 대표들을 모아서 중국, 일본 포함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네. 그걸 들고 갔어요. 예. 19나라가 전원 합의를 해서 당시에 리옹 선언이라는 거를 제가 이끌어냈죠.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banning tobacco, 담배를 제조 매매 금지하자. 앞으로 어떻게 상징성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 후로 네. 이제 국제사회에서 엔드게임 시나리오 어떻게 하면 담배를 없앨 수 있냐. 그게 사실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게 뉴질랜드 같은 데는 어느 한 지역에서 그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논의하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몇 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부터는 담배를 아예 공부 안 하는 걸 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시작되고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놓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도 뉴질랜드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먼저 하지 않을까. 시행에 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가 다 금지하고 있고 네. 뭐 몇몇 국가에서 뭐 합법화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담배가 대마초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마초는 담배에 비하면 훨씬 순하고 훨씬 독극물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마초를 피면은 지금 아주 도덕적으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잖아요. 네. 아주 뭐 상종을 못할 나쁜 사람으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대마초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담배 파는 거는 저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극물이나 유해 성분도 대마초가 더 적고 그렇습니다. 중독성도 더 적다면서요. 더 적고
저는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뇌 양리 이쪽 하는 말씀 들어보면 니코틴은 네. 담배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고 거기에 비하면 대마초는 그거보다는 약하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참 수백 년 전 전 네. 세계에 담배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네. 만약 담배가 요즘 뭐 기호식품의 하나식으로 발견돼서 네. 성분 검사 해봤다면 네. 네. 전 세계가 다 마약류로 지정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금지했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예. 말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쁜지 모를 때 이제 전매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그 파른 돈을 국가 재정으로 쓰다 보니까 예, 그냥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해왔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뭐 제조 판매 금지로까지 가야 되겠으나 네. 그 전에 어쨌든 이제 흡연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네. 우리 교수님이 쭉 줄곧 주장해 오신 게 네. 담배값 올려야 한다. 네. 그리고 담배값 그 표면에 네. 이 경고 문구나 그림 같은 거 넣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쭉 주장해 오신 게 정책으로 대체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금연구역 확대해야 네, 한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그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효과가 네.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우리가 1980년도에는 성인 남자의 79.4% 10중 8이 폈습니다. 사실 10중 8이다 그러면 10중 8구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핀 거예요. 10중 8면 다 핀 겁니다. 네, 네. 체질이 안 맞아서 못 피거나 네, 네. 아주 소심해서 도저히 그런 사람 빼고는 사나이들은 다 핀 겁니다. 뭐 사나이들은. 시내버스에서도 피고 아, 그럼요. 영화관 안에서도 그럼 피고. 다 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일단 통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남자 흡연율이 최근 뭐 38%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는 거의 반 이상이 떨어진 거죠. 예. 지금 담배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요. 우리나라 4,500원으로 볼 때 OECD 평균 가격이 약 한 8,000원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사실 요번에 2,000원 올릴 때도 사실은 2,000원도 이제 무산이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제가 발표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의 뭐 부처의 뭐 과장이 저한테 원장님 이제 무산되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결하냐 그랬더니 이런 법안을 마지막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 12월 며칠부로 발효가 되는데 이런 예산 관련된 법안을 오로지 국회의장만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은 부수 되죠. 법안을 그래서 이 법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사실은 우리 후배들이 나서라 그럴 때도 제가 안 나서서 왜 그러냐면은 담배값 올려야 된다고 해도 10년을 안 올리다가 쟤들이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재정이 부족해서 세수 확보용이다. 세수 확보용이라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거기 둘러리 쓰냐. 그러다가 사실 그때 저한테 전화 준 사람이 정부의 과장이 여자분이었어요. 세종시에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알았습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바쁜데. 국회의장한테 말하겠다. 그래서 제가 정의화 의장님을 뵙고 저는 그랬어요. 정의화 의장님한테는 이것도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의사가 언제 또 국회의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의화 의장이 의사 출신이죠. 그렇죠. 부산의대 나오신 아주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고 앞으로 또 의사 국회의장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사가 국회의장 하실 그렇게 때 설득하셨군요. 제가 왜냐하면 그 어른도 자기가 알겠어요.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양반이 이제 저한테 자료를 보이면서 500원, 1,000원, 1,500원 쭉 시뮬레이션한 정부에서 아마 서베이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OECD 정도죠. 지금 한 4,000원, 5,000원을 올리면 거의 다 끊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담배 가격 인상을 금연 정책으로 쓰려면 한꺼번에 대폭 올려야 한다가 정설이잖아요. 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원이라는 포인트는 조금 끊고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피라미드의 정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이거 보라고. 그래서 제가 정부의 꼼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는 올리는 게 나니. 조금이라도 나니. 올리십시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들이 4,000~5,000 원 올린다 그러면 대개 이제 못 받아들일 확률도 있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 한 15년 전쯤인가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께 그랬어요. 담배값을 대폭 올릴 때 담배 피는 분이 무슨 봉이냐. 그러니 올리는 금액을 대부분을 그분들이 나중에 질병 걸려서 병원 갈 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넣어주면 덜 서운할 거 아니냐. 자꾸 그걸 걷어서 딴 데 쓰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값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원래는 그게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일반 세수로 갖다가 쓰고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뭐 간단치가 않다고. 간단치 않은 거를 하는 것이 정부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의장님께서 본인이 봐도 그래서 이제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려서 또 돈 다 딴 데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번에는 부수적 조항을 잔뜩 달아서 담배 피는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좀 하십시다. 이래서 2,000원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흡족치 못하나. 그렇죠. 그래도 올리는 게 안 올리는 것보다는 낫다. 저는 대폭 올리되 그 돈이 진짜 흡연하는 분을 위해서 쓰면 그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담배 오래 피우고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이제 끊어봐야 무슨 효과 있겠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끊는 게 효과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독극물을 아무리 과거에 많이 마셨어도 지금 끊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옵니다. 또 요즘은 그 무슨 전자담배. 또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걸 또 많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관련형 같은 경우도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거 보면 타르나 니코틴이나 뭐 이런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들이 자꾸 이제 다른 뭐 이거는 그거보다 덜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판촉을 하고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안 피는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관련형 담배보다 뭐 좋으냐 이런 거를 논하는 것보다는 진짜 펴서는 안 되는 게 독극물 마약인 담배이기 때문에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로 대체를 하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체로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제 끊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또 이제 그걸 시작하다가 담배로 가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연이. 그죠? 그래서요. 금연을 자기 의지만으로 못한다고 나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대개 흡연하는 분들이 공통점이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에요. 한번 주위에 보세요. 대개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끊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요새는 이제 2015년부터인가 정부에서 금연 치료하겠다 그러면 그걸 다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죠, 공짜. 공짜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 이거는 전혀 아니에요. 의지대로 안 되니까 이걸 마약인 거죠.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금연 클리닉에 가셔가지고 전문가랑 해서 그 먹는 금연약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금연 클리닉은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입증이 다 됐습니까? 그럼요. 그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단 현상을 대폭 줄여준다. 이런. 그러면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도 해주고. 알겠습니다. 작심 3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끊었다가 다시 폈다가 끊었다가 다시 폈다. 그게 오히려 해롭다. 뭐 이런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피는 양이 누적이 되니까 참 그렇죠. 그만큼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좋은 치료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아예 제조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그런 주장부터 오래전부터 펴오시면 담배 회사나 이런 데로부터 압력받고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국립암센터 원장 되고요. 초반에 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접촉이 오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1년에 150억을 주겠다. 1년에. 연구비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 제발 그 담배 얘기만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단돈
연구비를 100만 원을 받아도 예. 일단 담배 회사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학계에서 알려지면 퇴출됩니다. 네. 예. 그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단서 조항을 달고 만나긴 만났어요. 만날 때 전제 조건은 예. 이제 저를 보자는 참모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외국에서 있었던 우리 후배들이 만나더라도 식사비도 원장님이 계산하는 조건이면 만나고 네, 네. 식사비를 그쪽 회사에서 낸다면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비를 내고 만났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갖고 있는 담배 회사 분을 알겠습니다. 교수님 명함에 네.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네. 이게 써 있고 그다음 운동화 출근, 네, 생활 속 운동, 네, 건강 검진 네. 이런 게 써 있어요. 네, 운동화 출근. 네. 그러니까 차 타지 말고 걸어서 출근해라. 꼭 뭐 차를 타지 말자보다도 가급적 이제 많이 걷자.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요. 제가 국립암센터 원장 때는 딱 하나 키워드가 담배더라고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네, 정부에서도 네. 일을 해서 갔는데 직급상 의사 중에 거기가 직급이 제일 높게 돼 있어요. 예, 법으로. 예. 이거 봐라 내가 엄청난 책임이 있구나. 그러면 국민 그 당시 5대 사망 원인을 낮추려면 또 예방을 하려면 어떡하나. 그 당시 전문가를 심포지움을 하고 내린 결론이 국고 지원 없이 국가의 부담을 안 주고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체 활동인데 네. 또 전문가들이 나온 얘기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운동화 신고 하루에 30분 이상만 빨리 걸으면 네, 네. 모든 운동의 장점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제 헬스장에 가면 그건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예, 운동화 신고 네. 운동화도 요새 양복에 어울리는 운동화 얼마든지 많아요. 있습니다. 정장에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예, 신었지만 예. 그래서 중앙의료원장이 되면서 국민에게 준 메시지는 운동화 신고 출근해서 뭐 직장에서도 빨리 걷고 계단에서도 좀 걷고 네. 이러면 이거는 바로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 없는. 그렇죠.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네. 그다음에 이제 검진은 뭐냐면요. 이제 국립암센터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 참모들이 저한테 그래. 원장님, 실은 자기 돈 내서 검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검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이 때부터 노인네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쪽 다 되죠. 아니, 우리 국민은 다 가입이 돼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검진을 빼놓지 말고 하자는 게 네. 그겁니다. 담배 끊고 운동화 출근 30분 걷기 네, 이것만 해도 건강하게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박재갑 국립암센터 명예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